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근데 이런 문자를 보시고 처음부터 어머, 얘가 정말 컸구나. 이제 어른이네.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전화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돈 필요해?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가 영어로 마미인지 아냐는 거예요. 애들들이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돈을 못 달랍니다. 엄마한테만 달래죠. 그러니까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돈. 맘 더하기 마니가 맘입니다. 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갓난 신고를 정말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자기를 버티게 해준 힘은 바로 자기 아이들이 자기들한테 보내는 그 격려의 메시지. 엄마 자랑스러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너네들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제가 화를 내면서 그럼 너는 네 진심이 아니고 강사가 시켜서 억지로 했단 말이니? 했더니 저희 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꾸 그러냐 하면은 들을수록 행복한 거니까, 들을수록 맛있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나는 매일 마음을 먹는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더니 우리나라 광고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에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마음이 고갈이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숨이 답답하면 공기를 마시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배고프고 마음이 목마를 때는 무엇을 먹죠? 마음의 양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제1위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생명의 끈을 안 놔요. 바로 희망과 의미인데, 희망이라는 것이 내일은 무조건 잘 될 거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희망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희망과 의미는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위에서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참 소중해 라고 인정해 줄 때. 두 번째는 주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두 개는 보통 같이 오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은요, 우리 뇌세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만들고, 이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편안한 감정으로 인생의 힘든 고비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 누구하고 먹을 때 더 맛있는가?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밖에서 좋은 식당에서 먹으면 입은 즐거워요. 근데 마음은 뭔가 허전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온갖 나물에 그냥 열무김치에 그냥 고추장에 비벼서 먹으면 입도 즐겁고 마음도 풍요롭죠. 왜? 내가 가장 편안한 가족들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정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처음 접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첫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그 첫사랑, 첫 키스의 추억 못 잊으시죠?
가족은 바로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것을 형성해 가는데 이 가족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요. 사실은 제가 참 상담을 해보면은 사회적인 관계는요, 가족 관계의 반복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이렇게 뭐 학교나 조직이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발표 불안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분명히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머리가 하얗고 가슴이 뛰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정교육이 너무 엄격했어요. 집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가족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이면서도 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죠.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요, 자기는 후회하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어떤 기혼자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직자는 결혼은 또 다른 성직 생활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갑자기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다 못해서 운동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코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코치가 이런 방 안에 저를 가운데 딱 세우더니 눈 감고 제자리 걸음 100번만 하라는 거예요. 못할 거 없지. 근데 60몇 번을 했는데 그분이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왼쪽 벽에 가 있어가지고 한 걸음만 더 가면 왼쪽 벽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하도 짐을 오른쪽으로 들고 다녔더니 제 몸이 왼쪽으로 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몸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겠구나. 그럼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 가족 관계는 단순하고 평면적이다. 두 번째는 가족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관계다.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은 기대치가 커도 된다. 이게 오해면 그럼 진실은 뭡니까? 가족은요, 가장 복잡한 관계고요. 가족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고요. 가족끼리도 감정의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는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딸로 이루어진 가족 사이에서 파생되는 관계는요, 부모 관계, 그다음에 부녀 관계, 모녀 관계,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네 가지예요. 근데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려 4가지에서 11가지로 늡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 아버지 쪽의 형제, 엄마 쪽의 형제,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요, 가족은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인간관계에서 뭐 잠자는 버릇, 밥 먹는 버릇, 화장실 사용하는 버릇 문제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그게 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한 관계입니까? 두 번째, 가족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관계다. 제가 맨 처음에 가족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관계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피를 나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는 거고요.
설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 빼놓고 너네들만 노력해가 되니까 더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세 번째 오해,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발로 못을 밟았을 때 하고 구두를 신고 못을 밟았을 때 어떤 때가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믿고 열어 보이고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싸울 때 아유 넌 마마보이야, 그딴 식으로 자랐으니까 그것밖에 못하지 하면은 그 상처가 더 큰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치가 큰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가족을 내 소유물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이면 안 보죠. 저 멀리 봐야 보는 것처럼 가족일수록 이 사람이 어떤 장점과 어떤 보완할 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우기 쉬우시라고 영어의 알파벳의 L로 시작하는 걸로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요, love입니다. 두 번째가 경계선 인정하기, limits고요. 세 번째가 느슨한 간섭, loose integration이고요. 네 번째가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버님한테 주위 사람들 칭찬하기를 아드님 너무 잘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 하시는 얘기가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족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 조직은요, 기업은요, 아무리 내가 인간성이 좋아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퇴출당하지만 가족은 내가 무엇을 잘하건 못하든 간에 언제든지 내가 돌아와서 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첫 번째 love,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끼리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나와 상대방 사이에 울타리, 경계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미트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님하고 딸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딸이 외출만 하면은 딸방에 가서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게 싫어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가면 심지어 베란다 문을 타고 들어가서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서랍마다 써붙였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런데도 뒤져요. 그래서 그 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같이 왔는데 이 어머님 하신 얘기가, 아니 내 딸인데, 내 딸 방인데, 내가 꾸며준 방인데 내가 가서 뒤지면 뭐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 가족 간에 이 경계선이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관여하거나 지나치게 욕하거나 그냥 감정의 여과장치 없이 퍼붓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는 느슨한 간섭입니다. loose integ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계선을 인정했으면 그 땅에 무엇을 짓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뭐 뮤지컬로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보셨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권투 선수가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아들은 발레리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격려해 주는 아버지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샤인. 예,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파괴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이 어떤 여류 작가한테 물어봅니다. 작가님의 아버님은 어떤 아버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책에다가 낙서를 했더니 이게 우리 딸의 첫 작품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서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그러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를 제대로 자라게 하려면은요, 신뢰와 사랑을 주고, 그럴 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율성이 자라나는 거고요, 그럴 때 건강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이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구심점을 갖는 한원과 한원의 만나기 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되고 싶은 권리를 가장 편안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가족인 거고요,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 눈치 안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근육을 안 쓰면은 그 근육이 위축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유부단해져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싸움만 하고도 다 가서 일러 바치죠. 저희 대학에 있는 동기가 하는 얘기가 시험만 끝나면 부모님들이 다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애 공부를 시킬까?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의대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환자까지도 내가 봐주겠다고 그럴 것이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과 경계선과 루스 인테그레이션과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을 온 가족이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바로 이 우정과 같은 관계인데요,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불안이 없는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희망을 가진 이 세 가지를 가진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마음을 만나게 먹어야 되겠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